할리 데이빗은 가장 인기 차종, 단종이 돼서 더 비싼 차종. 여러분들은 블랙이 좋으십니까? 크롬이 좋으십니까? 인젝션이 좋습니까? 캐브가 좋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바이크 타는 부부라이더입니다. 오늘은 할리 입문자들이 가장 사고 싶어하는 바이크, 할리 입문자뿐만이 아니라 이종소형 바이크를 타고 이 할리를 사려고 하지 않아도 리스트에 거의 1번에 올라가 있는 바이크가 있습니다. 바로 883이거든요. 이 883 인젝션, 캐브 두 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바이크는요, 883R입니다. 인젝션 차량이고요. 인젝션 차량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인가 나오고 단종이 돼 버렸습니다. 이 차량은 2008년에 883R이라는 차량이고요. 단종이 돼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입문자로서 가격이 올랐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아직도 많이 찾고 인기가 있는 바이크 883 인젝션입니다. 두 번째 차량 보시죠. 두 번째 차량은 883 캐브입니다. 883 캐브 같은 경우는요,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차 기준으로 88년부터 2003년까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2004, 5, 6년은 어디 갔어?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쉽게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나온 883도 같이 리뷰하면 좋을 텐데, 그 차량은 제가 주변에 없어가지고 같이 리뷰를 못 해드립니다. 2004년부터 2005, 6년에 나온 바이크는요, 캐브 반, 인젝션 반의 차량입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100% 캐브레터 방식이고, 옆에 보이시는 차량은 인젝션 차량입니다. 그럼 두 차량의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두 대를 딱 놓고 보면요, 크기 차이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봤을 때 이 883 인젝션 바이크가요, 훨씬 큽니다. 이 883 캐브 차량이요, 좀 작은 편이에요. 이게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한번 앉아보면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이 883 인젝션 같은 경우는요, 딱 앉았을 때 이 라이저까지의 거리가요, 좀 상당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883 캐브 인젝션 다 포워드 스텝이거든요. 포워드 스텝 발을 딱 얹어 봤을 때 좀 널널하고 편안하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883 캐브 한번 가볼까요? 이 883 캐브 차량 같은 경우는요, 딱 앉았을 때 이 앉은 거리와 이 라이저의 위치가 굉장히 짧습니다. 딱 봐도 그냥 짧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올려봐도 이 포워드 스텝인가 미들 스텝인가 약간 애매한 정도의 포지션이 나옵니다. 저 같은 비만은요, 장거리를 탔을 때 이런 포지션은요, 골반이 많이 아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주행 자세는요, 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튜닝을 했냐, 어떻게 옵션을 달았냐에 따라서 시각적인 크기는요, 변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차대 프레임 같은 게 883 인젝션이 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바이크를 탈 때 이 크기도 굉장하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883이라는 바이크가 실제로 봤을 때는 되게 커 보이는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봤을 때는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크기로 따진다 했을 때는 이 883 인젝션이 월등하게 크고 우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무게입니다. 이 883 인젝션 같은 경우는 앉아서 딱 세워버리면 되게 가볍다라는 느낌이 엄청 받습니다. 가벼운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 끌기도 편한 것 같고, 시트고도 괜찮고, 인젝션은 가벼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캐브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캐브를 세웠는데 굉장하게 묵직합니다. 이 앞으로 끌고 뒤로 끌 때도 이 인젝션에 비해 가지고요,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젝션보다 이 캐브 차량이요, 더 무겁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엔진 안에 크랭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크랭크라는 게 있는데, 이 구형 차들이요, 이 크랭크가요, 더 보통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랭크가 엔진 무게를 좌우하고, 엔진 무게가 바이크 무게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 구형 바이크가 실질적으로 부피는 작아도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젝션 같은 경우는요, 이 크랭크 안에 자동차로 따지면 크랭크 각 센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크랭크의 각을 잡아주기 위해서 크랭크 반대쪽이 일부가 많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파여 있어요. 그만큼 쇠 부분이 나가 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젝션 바이크가 캬브에 비해서 월등히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젝션과 캬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름 주입 방식의 차량이죠. 인젝션 차량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인젝션 차량 같은 경우 시동은요 간단합니다. 버튼 누르는 순서만 배우면 시동을 걸 수가 있어요. 자, 키를 돌리고 스위치 버튼을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인젝션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윙치키 소리가 난 상태에서 이 체크불이 꺼집니다. 체크불이 꺼진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바로 시동이 걸리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젝션 차량의 기름 주입 방식 같은 경우는요, 쉽게 말해서 컴퓨터가 최적화로 기름을 주입해 준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요, 탱크에서 연료를 보내줄 수 있는 양이 100이라고 따지면 그 100을요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엑셀을 당기면 필요한 양만큼만 엔진으로 주입하고 다시 기름통으로 리턴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계속 돌고 있다가 엑셀을 당기면 필요한 만큼 엔진으로 가다가 나머지는 다시 기름통으로 가는 약간 그런 방식의 기름 주입 방식이고요. 이 카브레터 같은 경우는요, 시동 거는 것도 복잡합니다. 일단 요 밑에 초크가 있습니다. 초크. 옛날 자동차 타신 분들은 초크 다 알고 계시죠? 이 초크를 당겨줍니다. 그리고 기름을 2번 정도 주입을 시켜줘요.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세로 모터를 돌려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동이 걸렸습니다. 이 카브레터 기름 주입 방식 같은 경우는요, 이 공기 흐름에 따라 기름이 따라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영화 같은 데서 자동차에 기름 훔치잖아요. 빨대 갖다 기름을 쭉 빨고 퇴 하고 뱉으면 그 공기에 따라서 기름이 한 번 나온 기름이 쭈루루룩 쭈루루룩 계속 나와서 기름을 훔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방식입니다. 인젝션 차량 같은 경우는요, 연료 모다가 기름을 제가 계속 돌려준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카브 차량은요, 연료 모다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공기 흐름에 따라 한번 들어간 기름이 엑셀을 당기면 그만큼 당긴 만큼 그대로 주입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구형 방식이에요. 이렇게 인젝션과 카브 기름 주입 방식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시동 거는 것도 인젝션 차량이 많이 편합니다. 그러나 어떤 게 좋냐 안 좋냐의 차이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 카브는 시동 거는 것도 조금 불편하고 하지만 이 인젝션 차량보다 기름이요 훨씬 빨리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팍팍팍 순간 치고 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재미 때문에 883 카브가 인기가 정말 많은 거예요. 인젝션 차량 같은 경우는요, 고장이 나면 인젝터 ECU가 기름을 최적화로 보내주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나 이 카브 차량 같은 경우는요, 수리비가요 굉장히 쌉니다. 그냥 웬만큼 그냥 뭐 하면 카브레터 그냥 하면 진짜 쌉니다. 근데 문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젝션에 비해서 수리비가 싸긴 한데 그건 어디까지나 정말 기술자를 찾아갔을 때 얘기고, 제가 엄청나게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제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장인 선생님 센터에서 들어오는 차들을 보면요, 기술자가 만지지 않는 차량 같은데 캬브를 수리하거나 만지는 금액대를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대로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받았는데도 잘못 수리된 차량들이 엄청 많아요. 카브 차량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수리비가 싸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인젝션과 카브의 가장 큰 기름 주입 방식까지 알아봤거든요. 그럼 머플러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83 차량 같은 경우는요, 인젝션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박자 말발굽 소리가 탁탁탁탁탁 나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유튜브로 말발굽 소리라는 거를 제가 많이들에게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는요, 이 인젝션 차량이 883 인젝션 차량이요, 말발굽 소리가 잘 난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표현을 했죠. 인젝션 차량이건 캐브 차량이건 이 883 엔진은요, 태어남과 동시 끝날 때까지 에볼루션 엔진이라는 그 하나의 엔진만 채택돼서 썼습니다. 이 인젝션, 다른 소프트테일 투어링 인젝션에 비해서 말발굽 소리가 조금 더 나고 소리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캐브 배기음 들어보겠습니다. 야, 캐브 배기음, 이 캐브 배기음은요, 말발굽 소리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캐브에 대해서 많은 분께 전파드리지 않았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할리는 뭐 신형이건 구형이건 그 구형차들을 많이 만나보기가 힘드니까 뭐 할리는 다 말발굽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제가 바로 이 바이크로, 이 녀석으로 말발굽 소리라는 거에 정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캐브는 배기음 소리가 굉장히 좋다. 특히 소프테일 투어링보다도 이 883 캐브 차량이 유독 말발굽 소리가 더 잘 납니다. 883 인젝션이냐 캐브냐, 두 차량 중에 어떤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바이크 타는 사람의 특히 내가 타는 바이크가 짱이잖아요. 특히 할리 타는 사람이 유독 그런 게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개개인의 스타일과 개개인의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바이크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883 인젝션, 저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내가 바이크를 입문을 하는데 내 주변에 바이크를 타는 사람이 많이 없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특히 내가 알고 있는 기술자가 없다 이러신 분들, 정말 그냥 맨 몸으로 바이크를 타려고 하시는 분들 883 인젝션 강추드리겠습니다. 883 캐브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내 주변에는 바이크 고인물들이 많다. 고인물 이상으로 그냥 썩은 물들이 많다. 그리고 내 주변에는 정말 바이크 기술자분들이 계시다. 그런 분들은요, 이 883 캐브 입문하시는 거 강추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재미와 그 필링 느낌 있는 이 883 캐브가 훨씬 재밌습니다. 아무리 재밌으면 뭐합니까? 고장이 났는데 정비소 들어가면 뭐 빠꾸나 먹고 원래 그래요. 그러면 아무리 재밌고 좋은 오토바이라도요, 스트레스만 받고 질리길 마련입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정말 맨몸으로 타시는, 그냥 몸으로 때우겠다,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냥 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인젝션, 주변에 도움이 요청할 때가 있다 하면 캐브, 저는 이렇게 단정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883 인젝션 블랙, 883 캐브 크롬 두 종류의 바이크를 비교하고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